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하루와 함께하는 충북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부풀어 오른 새해에 정말 더 큰 기대와 희망,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실 텐데요. 청주시에서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사실 이 양복 같은 것들을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맞아요. 면접을 네. 보러 갈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도 했는데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았어요. 올해는 확대 시행합니다. 15,000여 명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이 그 대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한 대행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남성 정장, 여성 정장, 블라우스 이런 것들을 좀 빌려 입을 수가 있는 건데요. 1인당 연간 3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그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500여 명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서비스를 꼭 받으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좋은 옷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올 한 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해보고요. 첫 소식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지역의 이슈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사 매거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보통 시행사가 땅을 매입한 후에 그다음에 청약을 하는 뭐 이렇게 입주할 분들을 모집하는 것과는 달리요.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땅을 사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구조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조합은 조합 인가하는 고사하고요. 땅 한 평도 사지 못한 채 그 1,000여 명의 그 가입비라고 할 수 있는 290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최대 피해자가 서민이 되어버린 현실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사 매거진 오늘이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저희 제작진은 351구역 지역주택조합 긴급총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회의장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니 이게 원래 부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본인 되세요? 저희는 아들 둘 둔다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소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는 소망을 품은 게 죄라면 죄일까요? 서민들의 꿈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당시만 해도 벌써 2015년도 자금이 한 200억 이상이 사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조합원님께서 동의서 써줬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권이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필하기 싶은 심정이었고요. 조합은 분양금 290억 원을 모두 써버린 상황. 되찾을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피해 조합원은 모두 1,000여 명. 이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50대 초에 남편이 폐암이 와서 남편을 잃었어요. 하루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알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살기 싫은 생각, 우울증만 맨날 있다가 이런 광고지가 우편물안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게 돼서 우리도 한번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아빠 있으면은 좀 새 집으로 갔을 텐데 우리 한번 해볼까 해갖고선 작은 애를 데리고서 사직동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쓰면서 정말로 기분 좋게 이렇게 될지 알고 작년 8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었고 기분 좋게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화장실이 솔직히 저 집은 하나 있으니까 막 2개 있는데 솔직히 남들 가면 너무 뭐 부럽더라고. 솔직히 뭐 이게 볼일 본다는 게 별건 아니지만 아침에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간에도 너무 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기 아빠한테도 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계약금 낸 것도 제가 4년, 5년 정말 주야 근무해가지고
진짜 한 푼 조금 진짜 안 써가지고 모아둔 돈으로 그렇게 계약을 다 한 거거든요. 언니한테도 좀 빌리고. 그때 너무 힘들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지만 당시 이들이 쓴 것은 일반 청약 아파트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였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다릅니다. 시행사가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입주민을 모집하는 청약과 달리 조합은 땅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땅은 사후에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으로 매입하고 공사도 조합원들이 시행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사업입니다. 우선은 모델하우스가 너무나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이제는 뭐 지역주택이니 뭐 재개발이니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저 지는 줄 알았어, 사실은요. 뭐 지금 이렇게 뭐 하니까 이런 걸 알았지. 결국 2014년 12월부터 9개월간 조합원 1000여 명은 1인당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건넸고 이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반 청약이나 이런 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땅은 확보한 상태이잖아요. 근데 땅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데 조합원을 모집해버리니 나머지 땅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 290억 원은 눈먼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건비, 수수료, 수임료 명목으로 이미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10개 항목을 통해서 198억이 사용된 게 확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많이 이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그 세 번째 항목이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이 약 21억 원이 투입된 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항목인 조합 마케팅 수수료 약 70억이 사용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인 10번 항목의 업무 수임비로 해서 약 83억 원이 짧은 기간 동안 실체도 없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 300억, 290억 중에 이때 당시에 벌써 200억이 잠식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건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조차 안 됐는데 그렇다면 수백억 원의 돈은 누구의 승인으로 쓰이게 된 걸까? 저는 현재 우리 조합의 임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을 일부 누군가가 지금 겸직하고 있을 거다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한테 한 서너 번 물어봤어요. 거기 조합의 추진위원이 우리 조합에 임원들이 있다는데 있냐 없냐? 그런 거 없어. 조합장 팔뚝 떼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래.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한 번. 한 열흘인가 보름 전에. 그랬더니 또 없다 그래. 없다 그러니까 뭐 자꾸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뭐가 있다. 아니라고 펄쩍 뛰던 재개발 조합장. 하지만 확인 결과 그가 바로 지역주택 조합장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이 조합원들 분양금을 스탁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직인과 관련 서류들, 즉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관련 서류를 확인했을 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가칭 3519역 지역주택조합 인출한 관련 서류 봤을 때는 동일한 인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회의록 자료입니다. 조합장 등 재개발 조합 임원 5명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까지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을 하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홍보관도 지어야 되고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뭐 구청에 가서 그 짓는 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한다고 임원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몇 명은. 그래서 그걸 좀 해달래. 그걸 누가 부탁? 그게 조합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역주택 참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때 그 속에서 이제 실제로 추진위원장 이런 사람을 뽑겠다. 그렇게 눈치를 좀 해달라고. 우리 조합원들이 선출한 것도 아니에요. 일체 관여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팩트라고 보고요. 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셀프 임원 선출해놓고 그걸 합리화하는 이 내용은 절대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진위는 분양권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재개발 조합에 담보나 이자 없이 남은 돈을 줘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자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재개발 조합에서 우리 아까 체결할 때 반대를 했어요. 우리 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담보도 못하고는 사실 저희가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쌍을 해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완벽하게 해놓고 체결하려고 해서 아마 재개발 조합에서 승리가 났어요. 약정을 체결 안 해줬습니다. 돈을 주지만 또 갑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사업 주체가 재개발 조합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갑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분양권을 꿈꿨던 이들의 290억 원은 이렇게 모두 바닥이 납니다. 3억 7천이 남아 있는데 한 분이 2015년 12월 19일 날 그 동의서를 안 써준 분이 승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4천여 원이 빠져나간 거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일부 동의서를 안 써준 분들이 가압류를 걸고 있어서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대행사로서는 실패해도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원이 낸 돈으로 사업을 벌이는 데다 업무 대행비는 모두 챙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거라면 그냥 저희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런 걸 다 저희 이익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리고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 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고 건설자 입장에서는 큰 감독,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들의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법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지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피해 집계조차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무주택 서민의 재산을 빼앗고 있지만 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하고 또 분노감도 분명히 밀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지역주택조합의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조합원은 지역주택법을 일명 지옥법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